Goodbye, Pip. You'd better say goodbye to me, because I'm going away too. Going away? Yes, I'm going to France to be educated for a lady. Be educated for a lady? Yes. Well, aren't you sorry I'm going? Yes, Estella. I'm very sorry. I wish I knew when you were coming back. I wish... What do you wish? I wish I could kiss you goodbye. 서작가의 감상 서동진입니다. 여러분, 초입에 영화 장면이 등장해서 조금 놀라셨죠? 오늘 다룰 영화는 데이비드 린 감독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원작은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고요. 영화는 1946년 작이라서 저작권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요 장면들과 소설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영상과 이미지를 보면서 편하게 감상을 말해보려 합니다. 도입부의 장면은 피비, 신사가 되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기 직전에 헤비샴 부인을 만나고 에스텔라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핍이 에스텔라의 볼에 입 맞추는 장면에서 에스텔라 역을 연기하신 배우님께서 너무 빨리 고개를 빼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이유는 에스텔라가 핍을 아직은 자신보다 많이 천한 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네요. 이전에도 에스텔라는 허버트와의 결투에서 이긴 핍에게 볼에 키스하는 것을 허락하는데요. 그때도 에스텔라는 얼굴을 금방 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Boy! Yes, miss?
You may kiss me if you like. Now you want to go home.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당연히 에스텔라의 행동일 것입니다. 에스텔라는 왜 핍을 유혹하려 하는가입니다. 에스텔라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에스텔라를 양녀로 삼은 미스 헤비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헤비샴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기괴한 모습으로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저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비샴을 그렇게 만든 것은 콤페이슨이라는 남자가 결혼식 전날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콤페이슨은 헤비샴의 망나니 오빠와 짜고서 그녀의 돈을 갈취해 도망갔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죠. 어쨌든 콤페이스는 프로비스와 함께 탈옥한 죄수였습니다. 콤페이스는 소설에서 비중이 거의 없는데 초반에 잠시 등장하고 후반부에 경찰과 함께 프로비스를 잡기 위해 잠깐 등장합니다. 콤페이스는 프로비스와 엉켜 싸우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헤비샴은 콤페이슨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남자들을 증오하게 되고 에스텔라를 매혹적으로 키워서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고 정작 자신은 사랑을 전혀 주지 않는 괴물로 키웠던 것입니다. 제 기억에도 이런 성향이 있는 매혹적인 여성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소설에 나오는 에스텔라처럼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의도로 자라진 않았겠죠. 사실 위대한 유산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괴팍하고 사연이 많은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결말이 안 좋은 경우도 많죠. 첫째로 핍의 누나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틈만 나면 신세한탄을 하고 핍과 조를 구박합니다. 그래서일까 핍의 누나는 조가 고용한 올릭이라는 남자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쓰러져 쇠약해져서 죽습니다. 영화에서는 사건 없이 자연스럽게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마도 핍과 그의 누나를 공격한 올릭이라는 남자가 폭력적인 사건을 일으킨 캐릭터라서 아예 인물을 빼버린 것 같습니다. 미스 헤비샴 또한 불이 나서 화상을 당해서 앓다가 죽습니다. 재밌는 점은 디킨스는 소설에서 인물들을 단박에 죽이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이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미스 헤비샴 같은 경우에는 독자로서 볼 때 조금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버림받고 빛도 안 들어오는 저택에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불에 타서 앓다가 죽는다니. 이쯤 되면 디킨스가 평소에 여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Get behind the door, old chap, and get the towel betwixt you. You young... Now then, where have you been? I
I've only been to the churchyard. Churchyard, indeed. You'd have been in the churchyard long ago if it hadn't been for me, and stayed there. It's bad enough being a blacksmith's wife without having to be a second mother to you. Churchyard, indeed. You'll be having me in the churchyard one of these days, keeping me on the rampage with my poor art. Get to the table. Both of you. Well, Well, miss? am I pretty? Yes, I think you're very pretty. Am I insulting? No, not so much so as you were last time. Not so much so. No. There, take that, you cross little monster. What do you think of me now? I shan't tell you. Because you're going to tell upstairs, is that it? No, it's not it. Why don't you cry again, you little wretch? I'll never cry for you again. Why don't you cry? So I don't want to. You do. You've been crying, and you're near crying now. 영상을 모아서 보니까 PB 순환을 너무 당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핍은 의문의 후원가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것에 의존하며 살았을까입니다. 저는 사실 핍의 처지를 저에 대입해서 생각도 해봤는데요.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제거스와 같은 유능한 변호사가 작업실에 찾아오는 겁니다. 서동진 작가님, 익명의 클라이언트님께서 작가님을 후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작가님은 이제 직업을 때려치시고 기업 운영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 대답은 싫습니다 입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재벌 말고 세계 여행을 시켜준다면 작업을 때려칠 것 같긴 하네요. 책에서 등장하는 신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저는 너무나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핍보다는 핍의 삼촌 조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유독 조가 하는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서 품위를 지키면서 지내는 게 상상도 안 되고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안할 것 같습니다.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 편하게 돈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도 10년이 넘게 말입니다. 조는 이 소설에서 가장 위대한 캐릭터입니다. 억척스러운 아내를 받아주고 핍에게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주니까요.
그리고 대장간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는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지만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핍의 의견을 들어주고 지지해 줍니다. 심지어 런던에 핍을 만나러 가서는 핍에게 존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가치관에서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일까 더 정이 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번에 소설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낭독을 하면서 녹음을 해보았는데요. 특히 조의 대사를 읽을 때에는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다 보니 제가 제 목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꼭 조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망해서 그 파일을 열어서 제 녹음을 들려드리진 못하겠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거의 흡사하기에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조의 진정성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Well, I have now concluded, sir, and Pip, I wish you ever well and ever prosper into a greater and greater height. But you're not going now, Joe. Yes, I am. Well, you'll be coming back to dinner. Oh, no, Pip, old chap. You and me is not two figures to be together in London. I'm wrong in these clothes, Pip. I'm wrong out of the forge, out of the kitchen, off the marshes. But, Joe... You won't find half so much fault with me if you think of me as Joe the blacksmith. So, God bless you, dear old Pip, old chap. God bless you. All that day, Joe's simple dignity filled me with reproach. And next morning I began the journey to our town, knowing that I should sleep that night at the fort.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에서 결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핍과 에스텔라의 관계가 무미건조하게 마무리되는 것과 달리 영화에서는 핍이 에스텔라의 손을 잡고 빛을 향해 나가는 행복한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핍이 에스텔라에게 키스를 하면서 끝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함께 결합하고 에스텔라의 성격이 변할 것으로 보이는 암시가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946년작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에 보이는 드로잉 얘기는 거의 못했네요.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작품, 또 다른 영화, 위대한 유산 1998년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지 작업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화가 각색을 좀 많이 했는데 핍이 뉴욕의 화가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의 직업이 화가니까 제가 조금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Drummle. He never takes his eyes off you. Why should I look at him? Is there anything in Drummle I need to look at? That's what I want to ask you. He's been hovering about you for weeks. Moths and all sorts of ugly creatures hover about a lighted candle. Can the candle help it? My lords, ladies, and gentlemen, pray take your partners for the Spanish polka. Everybody dislikes him, you must know that. There's nothing to recommend him but money and a ridiculous row of addle-headed ancestors. It makes me wretched to see you encourage him. Does it? You give him looks and smiles such as you never give to me. Do you want me then to deceive and entrap you? Do you deceive and entrap him, Estella? Yes, and many others. All of them but you.